이제 또 부항 한번 떠야죠. 예. 명예 팩트 상담 빠바바밤빠밤. 오늘 연예인 특집이잖아요. 올 한 해 이제 연예계 이슈를 가지고요. 좀 궁금했던 점을 제가 몇 가지. 아, 올해 두 개 뭐 정도. 연말이에요 지금? 연말입니까? 상반기 예예예. 연말인 줄 알았어요 지금. 산타크로스 오는 줄 알았어요. 루드포 끌고. 예예. 사실 뭐 네. 2008년도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네네네. 다사 아, 빨랐어요. 빨랐어요. 예. 근데 올해 또 유독 좀 연예계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미투 사건부터 시작해서 뭐 유명 래퍼들이 마약을 투약한 사건도 있었고 또 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아이돌들이 컴백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좀 한 두 가지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수지 씨 이야기부터. 수지. 아 우리 수지가 왜? 조민 여동생 수지. 이게 이제 모델 양예원 씨 아, 예. 사건. 유튜브를 통해서 본인이 이제 과거에 이제 피팅 모델을 할 때 좀 성추행을 받았던 내용을 좀 폭로를 했어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수지 씨가 이제 국민청원이란 거기에 동의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니까 이 양예원 씨 사건을 제대로 처벌해 달라라는 이 청와대 국민청원 올라간 거에 이제 수지 씨는 워낙 영향력이 있으니까 네네. 이제 수지 씨가 공개 동의를 누르자마자 뭐 10배 넘게 뭐 거기에 투표를 하고 했다는데 이제 문제는 그 양효 씨가 가해자로 지목한 스튜디오의 실장이요. 그러니까 스튜디오가 이미 주인이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 맞아 그 이야기 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된 그런 사건인 거죠. 수지 씨가 곧바로 이제 사과를 하긴 했는데 스튜디오 그 지금 주인은 이 수지 씨를 손해배상을 해서 1억 원을 민사를 걸었죠 지금.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럼? 아직 판결은 안 났어요? 네, 아직 소송 중. 소송 중인데 이게 좋은 취지로 사실 피해자가 누구든 뭐 가해자가 누구든 이런 사건을 제대로 조금 뭐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의도로 올렸지만 또 피해를 본 사람이 있긴 있는 거거든요. 좀 이런 경우에 수지 씨 처벌 받을까요? 아니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건 사실 참 애매한 문제인데 어허. 어쨌든 양측의 입장을 다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원래 그 스튜디오도 문제지만 지금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뀌었으니까 진짜 엉뚱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고 아마 누군가 국민청원을 올렸겠죠. 이제 그 뉴스만 보고 이 스튜디오가 잘못한 것처럼 올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이제 내용이 일부 좀 사실과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수지 씨는 사실 그걸 동의 눌렀을 때 모르고 했겠지, 설마 알고 했겠습니까? 아이,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고의는 없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과실이 있었느냐. 그렇지. 형사적으로는 이제 고의가 없으면 처벌 안 되지만 민사적으로는 고의가 없어도 과실이 있어도 이제 그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어요. 법적인 책임. 그래서 이제 아마 그쪽 변호사 측은 그 수지 측에 그 과실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수지 씨 뭐 고의도 없을 뿐더러 더군다나 직접 글을 올린 것도 아니라 동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소송을 하면은 수지 씨가 뭐 큰 책임을 물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지야 너무 걱정하지 마. 또 다른 사건 네. 뭐 하나 있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조금 궁금했던 건데요. 미투. 이 사실 뭐 2월, 3월쯤이었죠. 이 사실 검찰, 뭐 문학계, 뭐 연극계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이 성폭행을 당했다, 성추행을 당했다 이런 폭로 운동인 미투 운동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는데요. 이거 공소시효. 그러니까 언제까지 조금 이 미투 폭로를 했을 때 처벌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도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좀 요 질문. 그 미투가 정말로 큰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너무 오래전 사건이다. 그 뭐 10년 전, 10년, 20년 전, 30년 전 사건이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지금 그 피해자분들이 법적 구제를 받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항상 강조드렸죠. 항상 무슨 문제가 생기면 증거를 확보해서 빨리 고소하거나 법적으로 구제해라. 왜냐하면 그게 증거가 없거나 아니면 시간이 오래되면요. 나중에 정말로 그 사실이 팩트를 하더라도 권리구제가 받기 어려워요. 공소시효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나쁜 범죄를 저질러도 몇 년이 지나버리면 그 사람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 보셨죠? 예전에는 살인자 같은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있어가지고 맞아. 몇 년 지나면 그 사람 잡아도 범인 잡아도 처벌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물론 이제 살인죄라든지 아주 중한 범죄 같은 경우 공소시효가 없어졌지만 아직도 공소시효가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친고죄였어요. 친고죄. 친고죄는 뭐냐면 고소를 해야만 그 사람을 처벌할 수가 있어요.
그 친고죄 같은 경우에는 고소 기간이 있어요. 이 범인의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되죠. 6개월이 넘어가 버리면은 그 사람을 처벌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2013년이거든요. 그래서 2013년 이전 범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시효나 고소 기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굉장히 처벌하기 어렵고요. 또 2014년 이후라 하더라도 일반 그 성범죄 같은 경우에 10년, 그다음에 특수강간 특수 가중되는 범죄 같은 경우는 15년 정도의 공소시효가 있거든요. 그래서 10년이나 15년 지난 그 옛날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증거도 사실 남아있기 어렵고 처벌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혹시 이런 그 법적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 빨리 증거 확보하셔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고소나 법적 절차를 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아무튼 뭐 공소시효가 있긴 해도 네. 이 당한 사람, 이 그렇죠. 피해자의 이 아픔과 슬픔은 지워지지 않는 거니까 좀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얘기해 봅니다.